이제 자빅스 서버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에이전트를 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. 이제 그 자빅스 관련된 레파지토리를 설치를 해서 지금 그 염 목록에 자빅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. 매뉴얼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저께랑 똑같이 자빅스 매뉴얼 검색해서 그 인스톨레이션 패키지에 에이전트 인스톨하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, 이것도 그냥 패키지 자빅스 에이전트 염 인스톨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매뉴얼대로 설치를 해주면 자빅스 에이전트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, 그 전에 그 에이전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에이전트 설정 경로는 etc 밑에 자빅스 밑에 자빅스 에이전트 d.conf를 여시면 지금 설정 파일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,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정을 할 때는 이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, 이거 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. 요거는 그 자빅스 에이전트가 그 액티브 방식하고 패시브 방식으로 지금 동작을 하는데, 여기에 있는 서버라는 곳에 있는 거는 그 패시브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, 그때 지금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빅스 에이전트가 이제 구동이 될 때 그 다른 서버들로부터 명령어를 받지 않기 위한 용도입니다. 그래서 자빅스 서버에서 지금 에이전트로 호출되는 그 IP가 지금 기입이 돼야 되고요. 여기에 기입되지 않는 IP가 에이전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명령어 지금 실패가 나게 됩니다. 자빅스 유틸리티 중에서 자빅스 get이라는 유틸리티가 있는데, 그 유틸리티를 활용을 하면 그 자빅스 명령어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, 그 테스트를 할 때 자빅스 get을 사용할 그 IP도 지금 이쪽에 좀 넣어줘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저희가 자빅스 서버랑 지금 에이전트가 지금 같은 서버라서 지금 127.0.0.1로 지금 구입이 돼서 이게 정상 동작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서버 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서버 액티브는 자빅스가 그 액티브 아이템이 있는데, 그 액티브 아이템을 사용할 때 127.0.0 그 액티브 아이템을 사용할 때 액티브 아이템을 어디서 가져오냐, 이제 그게 기입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빅스 서버가 처음에 기동이 될 때,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서버 액티브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돼야 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좀 가져오도록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호스트 네임이 있는데, 그 호스트 네임은 그 자빅스 서버에 등록된 호스트 네임하고 지금 동일해야 합니다. 동일해야지 그 액티브 아이템을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, 액티브 아이템을 지금 사용을 하실 때에는 꼭 호스트 네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좀 자료를 한번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, 액티브 아이템하고 그 패시브 아이템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자료를 한번 좀 정리를 찾아보겠습니다.
액티브 아이템 관련해서 예쁘게 나온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. 자료 하나 더 열어볼게요.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빅스 서버랑 지금 이쪽이 지금 에이전트인데 그 패시브 아이템이라는 거는 자빅스 서버에서 뭔가 이제 요청을 보내요. 에이전트 쪽으로. 그럼 에이전트 포트 이제 디폴트 포트 이제 1050번인데 요청을 하면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리스폰스를 주는 방식. 그리고 액티브 서버는 그 액티브 서버에서 체크할 리스트를 서버로 저 에이전트가 요청을 하고 그 서버에서는 그 어떤 항목들을 에이전트에서 수집해야 되는지 목록을 주면 얘가 주기적으로 이제 돌면서 자기가 수집해야 되는 항목을 이제 서버 쪽으로 푸시해주는 방식이에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금 또 그 네트워크 흐름 이 TCP를 패시브 같은 경우는 서버가 에이전트로 연결을 좀 맺는 방식이고요. 액티브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서버로 그 맺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방화벽 구조가 서버에서 나가기가 어렵다.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액티브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사실 이건 그냥 방식의 차이인 거고 그 수집 항목에 대한 차이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일부는 액티브로만 지원이 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로그 같은 경우는 패시브 아이템으로 할 수가 없어요. 액티브 아이템으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꼭 액티브를 좀 써야 되고 그 외에는 패시브로 써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디폴트는 지금 다 패시브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액티브를 쓸 때는 지금 서버 액티브랑 호스트네임 좀 고려해가지고 지금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저장해도 그 자빅스 서버를 이제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설정을 해주는 게 그 enable limit command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그 명령어를 그 수행하게 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을 하게 되고 이거를 0으로 해주면은 그 쉘을 실행을 해서 실행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없고 1로 해주면은 쉘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allow route라는 게 있어요. 이 allow route라는 거는 그 루트로 그 실행을 시킬지 말지를 지금 결정을 해줘요. 요거는 좀 옵셔널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아마 대부분 allow route를 1을 하실 거예요. 이게 보안 때문에 사실 저도 1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로그 쪽 들어가서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. 로그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어서 로그 수집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 1 해주시는 게 좀 회사에 그 잘 말씀을 하셔서 1을 해주는 게 조금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또 자빅스 뭐 에이전트도 좀 설정 관련해서 또 얘기할 부분 좀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호스트네임 한 번만 점검해 볼게요. 호스트네임 자빅스 서버로 되어 있고 네. 그럼 이제 자빅스 에이전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자빅스 에이전트 시작을 했고요. 시작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 자빅스 로그 경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자빅스 로그는 바 로그 밑에 자빅스에 있습니다. 에이전트 D를 열어보면
에이전트가 잘 떴네요. 근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. 참고로 이제 서버 쪽 로그도 있는데 서버 쪽 로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서버 쪽 로그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 어떤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, 그래서 이제 컴파일할 때 그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거든요. 여기는 지금 활성화된 것들이 지금 컴파일된 거고, 그리고 서버 어떤 모듈이 지금 시작이 됐다. 네,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우스키퍼 동작하는 상태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, 네, 그럼 이제 자빅스 에이전트가 잘 실행이 됐겠죠. 예, 지금 에이전트 쪽 모듈 지금 실행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자빅스 UI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호스트에 그 자빅스 서버가 있는데 자빅스 서버가 지금 활성화된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이제 UI가 영어로 나오네요. 저기 한글 UI들이 편하실 것 같아서 한글 UI로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한글로 변경이 됐고, 지금 호스트에서 자빅스 서버 지금 잘 그 활성화된 상태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걸 보려면은 모니터링에 최근 데이터 가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호스트에 그 데이터를 볼 거냐 호스트명을 명시해주면 데이터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CPU 상태를 본다 그러면은 CPU 상태 뭐 CPU 아이들 타임 한번 이제 누르면 이거 지금 차트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값으로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시간이 그 새벽 5시쯤 돼서 지금 제가 이제 에이전트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, 예, 지금 데이터 지금 3개 정도 수집되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지금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이제 갖춰졌습니다. 그럼 이제 자빅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정하는 부분들, 즉 기본적인 자빅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좀 자빅스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네, 자빅스 개념. 자빅스는 그 호스트가 있고 뭐 아이템, 트리거, 이벤트, 컨디션, 오퍼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. 호스트라는 거는 그 수집 대상의 논리적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될 수도 있고 뭐 특정 네트워크 장비의 일부 아이템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아이템이라는 거는 그 수집 항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뭐 예를 들면 CPU 사용량, 메모리 사용량들의 이제 각각의 수집 항목들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트리거는 그 저희 임계치 설정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CPU가 90% 쳤을 때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켜. 메모리가 90% 쳤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. 뭐 이제 그런 임계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임계치가 그 설정이 되면은 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도 그
각각의 이벤트들은 이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에서 어떤 이벤트일 때는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분기를 해서 지금 처리가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오퍼레이션에서 뭐 이메일 발송이나 SMS 발송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저희가 만약에 이메일 서버가 있다. 이메일 서버를 지금 관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메일 서버에 메일 큐 크기 확인이라는 그 아이템이 뭐 있다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, 그때 이제 트리거는 메일 큐가 100건이 초과되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, 그 메일 큐가 100건이 초과 발생이 되면은 그 이벤트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벤트에 대한 컨디션을 서버의 장애이고, 그리고 우선순위가 크리티컬이고, 근무 시간이 아니면 그 관리자에게 SMS 송신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을 지금 하도록 지금 설정을 하게 되면, 이벤트 큐 그 메일 큐가 100건 추가되면은 관리자에게 뭐 조건에 따라서 관리자에게 SMS 송신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빅스 에이전트를 지금 한 대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, 자빅스 에이전트 한 대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호스트에 그 자빅스 에이전트라는 애가 지금 등록돼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사실은 그 자빅스 서버라는 호스트는 그 디폴트로 지금 생성이 되는 호스트여가지고, 저희는 그 에이전트를 띄우자마자 그 자빅스 서버라는 애가 등록된 자빅스 서버 라는 애가 동작을 해서 뭐 자동으로 지금 등록된 걸로 좀 보였는데, 제가 다음번에는 그 자빅스 에이전트를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어, 또 이제 신규로 이제 템플릿 등록하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이게 또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, 그 템플릿 같은 경우는 그 수집 항목들, 관제 항목의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자빅스 서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모아놓은 거, 그리고 리눅스 서버가 가지고 있는 관제 항목들이 모여진 것들,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보면 템플릿, 뭐 리눅스 템플릿을 보면 이 템플릿이 너무 많네요. 템플릿 OS 리눅스를 보면 수집 항목들이 좀 이제 다양하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CPU의 아이들 타임, 유저 타임, 시스템 타임 뭐 이런 것들 있고, 로드 에버리지, 메모리 사용량, 이제 어베일러블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메모리 사용량들도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, 그리고 트리거, 저 임계치도 뭐 이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그 임계치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지금 IO 웨이트 관련된 그 사용량이 20% 초과됐을 때 뭐 이벤트를 발생해줘, 지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 CPU랑 메모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안 보이네요. 지금 메모리 사용량도 20메가 미만일 때 지금 이벤트 지금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호스트에 이 템플릿 OS 리눅스라는 애가 이제 반영이 되면은 금방 보셨던 그 다양한 아이템들을 그
이제 자빅스 서버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임계치 설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템플릿에 정의된 게 지금 자빅스 서버에 지금 적용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자빅스 서버에서 지금 현재 수집되고 있는 전체 항목을 이제 보려면 금방 보셨던 그 모니터링의 최근 데이터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모든 항목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 아이템을 클릭을 해도 지금 이제 항목들이 보이게 됩니다. 이제 아이템을 클릭하면은 이제 다양한 항목들이 보이는데 그 아이템 항목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템플릿이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그 특정 템플릿에서 그 아이템 항목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디스커버리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관자하고 있는 항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디스크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디스크는 좀 뭐 마운트가 되기도 하고 언마운트 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디스크 사용량은 좀 이제 변화가 디스크 그 개수는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빅스에서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그 등록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디스커버리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디스크 관련된 항목은 디스커버리로 조회를 한 거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디스커버리로 지금 조회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에이전트 한 대 설치해가지고 이제 뭐 구동되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실제로 지금 자빅스 서버 말고 그 새로 에이전트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 그 신규로 템플릿을 등록하고 그 아이템을 이제 등록하는 것들 그리고 호스트를 신규로 작성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